방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먼지 쌓여 있잖아. 아, 그러니까 우주먼지가 그냥 쌓이는 거야? 그런 거지. 야. 우주의 먼지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아니 못했어.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 것 불가능한 거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천문연구원의 정민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달을 전문으로 해서 박사를 따신 유일한 우리나라의 박사님이십니다. 천문연의 정민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멸종 위기 중이야. 멸종 위기죠. 달로 박사하고 계신 분은 정민섭 박사님밖에 없어요. 천문연에. 지금 뭐 백승민 박사님도 계시고 아, 그래요?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후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제일 선배죠. 지금은 달 박사 중에서는 제일 선배죠. 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죠. 풍화작용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어. 들어는 봤죠. 이렇게 졸고 있다가 무슨 풍화 작용이 있나 보다. 무슨 작용을 하나 보다. 작용을 하나 보다. 물이 때리고 바람이 때리고 그런 거 뭐 이렇게 같고. 계속 깎아나가는 침식작용 그런 거. 많이. 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 달에도 바람도 없고 대기도 없는데 풍화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달해요. 그 오늘 얘기를 해주시려고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람 하나 없는 달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풍화작용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달에 대한 역사라든지 흙이라든지 많은 이야기 오늘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주제입니다. 달 표면에서의 풍화. 아, 저 발자국 너무 유명하죠. 아마 달 사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네.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닐 암스트롱이 처음에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주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닐 암스트롱 발자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버즈 올드린의 발자국입니다. 저희가 한번 예전에 아폴로 미션 하면서 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진이고 뭐든 간에 닐 암스트롱이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맞아. 딱 한 장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버즈 올드린 거예요. 그래서 닐 암스트롱은 그냥 첫 번째 내리신 분이고. 처음 한 그 말이 엄청나게 명언이었잖아요. 그치. 네. 그 명언이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달 착륙 아폴로 11호 하면 닐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 딱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죠. 저 사진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발자국 하나 있고 주변이 완전히 밀가루 같이 아주 고운 입자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런 토양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그렇죠.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된 사진입니다. 네, 계기가 된 사진이죠. 저런 발자국이 생기려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고깃집 있죠. 그 숯 다 타고 완전히 다 갈아뭉갠 거기에 손자국 하나 찍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약간- 그러네. 그게 더 정확하네. 저렇게 찍힌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죠. 발자국이 아주 선명해요. 우리가 모래바닥에서 발자국을 만들면 저런 모양이 안 나오죠. 토양들이 자기들끼리 잘 뭉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코이시브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 뭉쳐요. 그러니까 한번 딱 찍은 그 모양이 그대로 이게 딱 선명하게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저 발자국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닐 암스트롱의 한마디를 하면 이 명언이 제일 그렇죠. 유명하죠. 사람들이 달에 착륙해서 제일 처음 한 말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착륙해서 제일 처음 한 말은 버즈 올드린이 처음 아, 그래요? 처음 한 말이 컨택 라이틀리 이라고 딱 얘기해요. 아, 착륙하자마자. 착륙하자마자 달에서 보낸 메시지는 첫 버즈 번째는, 올드린이었다. 그래서 저게 첫 말은 아니다. 그리고 닐 암스트롱도 착륙하고 나서 바로 나오진 못했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착륙선 안에서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서 사다리를 내려오면서 처음 한 말은 달 토양이 굉장히 곱다. 파우더 같이 생겼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한 개인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겐 거대한 도약이다. 라고 네. 했었던 그 말보다 먼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닐 암스트롱 입장에서는 달에 와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달 토양이 고왔다. 라는 거였죠. 그만큼 굉장히 인상적인 표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버즈 올드린도 내려서 자기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게 이제 감사의 말씀을 표하길 부탁한다. 말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은 이게 영어로 해도 딱 기억나. One small step for man and one giant leap for mankind이잖아요. 그렇죠. 와, 딱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울 수 있잖아. 심지어 임팩트가. 나도 외워. 라임이 있어, 다르니까. 라임이. 라임이 어, 있어. 버즈 올드린은
소감을 말한 거지. 예. 어. 우리 심지어 버즈월드는 저거를 연습했대요. 미리 준비하고 했는데 닐 암스트롱은 착륙할 때까지 그걸 준비를 안 했대요. 오 진짜? 착륙하고 나서 아 이제 뭐라고 말하지? 라고 생각해서 나 개인과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을 하자 해서 그걸 했다고 자기 전기에 써놨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파우더 같이 고울 수 있는가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달은 물도 없고 바람도 안 불단 말이죠. 맞아요. 지구상에서 이제 모래가 만들어지고 아주 고운 흙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제 강에서 돌멩이들이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내려오면서 점점 깨져서 서로 만들어진다거나 부딪히고. 아니면 다른 돌멩이가 다 바람에 날아와서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화학적인 반응으로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달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없어서. 물도 없어. 근데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없어도 먼지는 쌓이잖아. 그러니까 먼지 어떻게 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지. 먼지는 어디에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방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먼지 쌓여 있잖아. 아 그러니까 우주 먼지가 그냥 쌓이는 거야? 그런 거지. 야. 우주의 먼지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아니 못했어. 근데 우리 엔트로피 할 때도 이게-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해야 되니까 이 산물이 결과적으로 그 엔트로피 증가한 그 딱 증거물인 거지. 야 이게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 것 불가능한 거 같아요. 아니지. 왜냐하면 행성과 행성 사이에 먼지들이 떠다닙니다. 실제로 네. 아주 작은 그 파티클들이 날아다니고 그 파티클들이 결국에는 달에 떨어져요. 네. 그게 아주 오랜 시간 축적돼서 쌓인다. 45억 년이 넘게 쌓였거든. 네. 그럴 수 있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해보고 그렇게 싶죠? 되는지. 아 그게 엉뚱한 거였구나.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지구에만 대기로 하루에 떨어지는 미소 유성체가 거의 100톤 가까이 돼요. 오. 대기에서 타 없어지는 게 거의 하루에 100톤 정도 되니까 따지고 보면 그게 45억 년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0톤인데 365 곱하고 그거를 45억을 곱해. 오.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틀렸나? 여태까지 박사님 재밌네. 새로운 주제를 또 가져갑니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달에서 풍화 작용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풍화 작용은 없어요. 일단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생성되는 건 없지만 지구에선 안 생기는데 달에서만 생기는 풍화 작용이 있습니다. 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기가 없는 천체들에 생기는 그렇죠. 거죠.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미소 유성체가 하루에 뭐 몇백 톤 떨어진다. 실제로 우리 땅에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다 대기 중에 다 타버리고. 근데 달은 1마이크론짜리도 표면에 떨어져요. 네. 그래서 걔들이 모래를 만든 건가? 사실상 지금 오늘 얘기하러 오셨는데 시작부터 꼬였어. 지금. 그래서 걔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주변을 이제 진화를 시킵니다. 그걸 우리는 토양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는데, 토양의 성숙. 예. 네. 이거는 그 아폴로 샘플이에요. 제가 올해 하와이 대학 가가지고 아폴로에서 가져온 샘플들을 직접 가지고 실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 여기 이제 달에서 다 갖고 온 것들입니다. 네. 아주 고운 파우더들이 이제 있는 걸 볼 수 있고 적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숫자가 다 샘플 크기인가요? 아, 예. 보시면 위에는 샘플 위에 써 있는 숫자들은 그 샘플의 번호입니다. 네네. 시작 번호가 6으로 돼 있는 거는 아폴로 16호에서 아. 가져온 애고, 저거 어떻게 나눴대요, 저 크기로? 그 채가 있습니다. 그 나사에서 달 샘플들을 입자 크기를 나누기 위한 채를 만들었어요. 오, 진짜? 그 표준화된 채가 있어서 만두 찌는 데 가면 만두 찜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착착착착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 위에서부터 제일 큰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위에다 붓고 얘를 흔들어. 예, 계속 흔듭니다. 흔들어서 걔 크기를 위에 남아 있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김현철 교수님이 우리나라도 가져옵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진짜 샘플은 없죠? 미국 정부의 규정으로 아폴로 샘플은 미국 외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할 때도 미국으로 가가지고 실험을 한 거였고, 아. 근데 이베이에 팔아요. 저 샘플들이 미국 내에서는 진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사람들이 조금씩 어떻게 훔쳐가지고 팔아. 실제로 대학 내에서도 실험하면서 조금씩 없어지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네. 보시면 그 아까 샘플 통에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아 있고 다 없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그 실험을 하면서 없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쓰다가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샘플을 가져가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베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찾으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파는 걸 알았거든요. 안 샀던 이유는 보증서가 없어. 네, 믿을 수가 없어.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사서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세히 그럼 나 보면은 그러니까 우주 환경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큰 애예요. 네, 그래도 되게 커 보이네요. 그 중에서 100마이크론 이상인 입자들만 모아놓은 건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실험에 거치면서 많이 오염도 많이 되고 주변에 다른 입자들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사에서 후대를 위해서 아폴로 샘플들을 안 열고 가지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걸 최근에 열었어요. 그거는 아주 순수한 달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실험하면 좋을 텐데 공개는 안 하더라고요. 아직은 네, 나중에 이제 할 수 있겠죠. 기회가 되면. 요게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죠. 네, 입자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네. 이렇게 고운 애들이 계속 모여 있습니다. 네. 애들이 이렇게 점점씩 네. 작아지다가 이렇게 고와요. 완전 고운 입자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정말로 고와서 서브 마이크론까지, 그러니까 0. 몇 마이크론, 뭐 이렇게 작은 단위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에라로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달 탐사선인데 이 탐사선의 그 네로 앵글 카메라, 협시야 카메라인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운영을 했었던 그 탐사선이라서 미국은 저런 대중들을 위한 재미있는 사진들을 꼭 저렇게 공개를 합니다. 보시면 이 사진 제목이 홀인원이에요. 네. 네, 저기 크레이터 안에 큰 공처럼. 바위가 하나 굴러가가지고 거기 쏙 들어간 것 같이 아주 예쁘죠. 결국에는 풍화 침식이 일어나서 저렇게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질 텐데 네. 그러면 달에서 뭐가 저걸 만들어내느냐? 지구에서는 기계적인 풍화라고 해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바람에 쓸려서 깎이고 네. 하는 그런 기계적인 풍화가 있고 화학적인 풍화는 석회동굴 같은 겁니다. 물의 산성을 가지고 있으면 석회질 암석을 지나갈 때 그 녹이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침식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달에는 그런 매개체가 없으니까 무엇으로부터 오는가가 굉장히 큰 궁금증이었는데 그 달 표면의 토양을 우리는 표토라고 하고 영어로는 레골리스라고 이렇게 네. 부릅니다. 이거는 로마의 단어에서 담요와 바위라는 뜻을 합성어인데 근데 가끔 사전에는 안 나오는 단어예요. 이제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라서 없는 사전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단어예요. 잘 몰라요. 더 대중적으로는 소일 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씁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달에서는 어떻게 생기냐를 보면 달 표면은 대기가 없어서 아주 작은 입자들도 떨어지고 큰 운석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운석들은 충돌하면서 크레이터를 만들고 크레이터를 만들 때 달에 깊숙이 있는 기반함들을 부수면서 걔들을 출토시켜요. 그러니까 충돌한 지역의 주변은 입자들이 굉장히 큽니다. 얘들은 그림을 보시는 게 저게 저 크레이터 사이즈가 10마이크론쯤 돼요. 현미경이라고 해요, 예, 저희 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현미경으로 봤을 때 가운데 있는 크레이터가 직경이 10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작은 크레이터가 있어요? 네. 제가 그 돌멩이나 알갱이, 그 흙 알갱이에 충돌하면서 주변에 부스러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달 토양이 부수어진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기작이 있죠. 큰 충돌은 입자 크기를 크게 만들고 그리고 작은 충돌은 입자 크기를 작게 만들고 아, 그래서 얘들이 균형을 이뤄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이제 평균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달 토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까 한 100톤 정도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달에도 계속 떨어질 거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더 작은 것들을 부숴버릴 테니까 입자가 더 고와지는 거고 몇 미터짜리 막 큰 것들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구덩이를 뻥 내면서 밑에 있는 돌들을 파내는 거니까 돌은 쪼개지면서 큰 입자를 만드는 거고 이렇게 맞습니다. 서로 만들어가면서 평균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점에 이르는 시간이 대략 한 10억 년 정도 걸립니다. 그게 한 100마이크론 정도 수준이 돼요. 예. 그렇구나. 근데 나는 아직도 아까 랩장님이 한 말에 꽂혀 있어가지고 저도 자꾸 그게 생각나. 나도 그게 꽂혀 있어. 아,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자꾸 그게 생각이 나네. 아, 진짜로 한번 계산해 보려고. 진짜로. 얼마나 되지? 아니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입자 크기가 변화하는 것만 고려했는데 그거를 떨어지는 걸 고려하면 조금 더 비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네. 그렇기는 하죠, 실제로. 왜냐면은 들어오는 우리 미소 유성체가 마이크론 단위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단위로 들어오는 게 있다 보니까 보여드리는 그 화면처럼 그 걔네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녹아버립니다. 용융 상태가 돼서 걔가 그 입자 그대로를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녹아버리면서 더 작은 입자로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폭발을 하면 이제 옆으로 아. 튀겨나가면서 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미터의 크레이터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달 샘플에 저렇게 많이 있어요. 진짜. 네. 오른쪽은 다 현미경 사진인 예, 거죠? 오른쪽 회색으로 보이는 건 다 현미경 사진이고 옆에 왼쪽에 약간 초록빛 나는 사진은 아폴로 우주인이 가서 찍은 겁니다. 지구에서는 저런 크레이터가 살아남지 못하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없어지죠. 왜냐면 뭐 사람들이 지나가고 뭐 비 한 번만 오면 없어지니까. 근데 달에서는 그런 작용이 없어서 계속 남아있고, 그래서 쟤도 보면 안쪽에 있는 돌멩이들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이제 튀겨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토양을 네, 거칠죠. 크게 만드는 거죠. 보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은 저렇게 그 아주 작은 입자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채를 이용해서 다 걸러내면 Y축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채를 통과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고 X축은 입체의 그 구멍 크기예요. 첫 번째가 이제 10mm인데 10mm를 통과하는 애는 거의 100%죠. 네. 다 10mm보다는 작다. 인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작은 애들이 이제 점점 차지하는 게 점- 많아지는 거고, 그러네요. 0.1mm쯤 되면은 대략 50%. 네. 그러니까 0.1mm보다 작은 애가 50%나 되는 거예요. 엄청 작네요. 예. 0.1mm면은 화산재 정도. 화산재보다 더 작은 거. 100마이크론 정도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온 입자들만 다 이루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입자 크기는 현재 한 10억 년 정도 되면은 평균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 표면에 토양 입자들을 가져오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구에서 저렇게 생긴 흙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보통 화산 활동하는데 주변에 가면 저런 것들이 종종 있긴 하는데, 달에서는 저게 화산 활동과 상관없이 아주 지천에 저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거를 우리는 어글루티네이트라고 해서 서로 이제 들러붙은 알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마이크로 미테로이드의 임팩에 의해서 저렇게 작은 크레이터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 크레이터가 생길 때 주변이 순간적으로 용융됩니다. 녹아요. 녹는 거죠. 예.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주변이 녹으니까 광물이 녹으면 순간적으로 용암 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돌멩이가 와서 딱 거기에 닿으면 순식간에 식으면서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잠깐 녹았다가 네. 바로 식어버리는. 물론 달이 아니라 그 대기가 없는 소행성이라든지 대기가 희박한 천체들에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행성에서도 지금 발견됐어요. 근데 워낙 소행성 샘플이 적어가지고 이게 그거냐? 라는 거에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쵸. 네. 지금까지 가지고 온 분석이 완료됐다고 하는 거는 일본이 가져온 네. 샘플밖에 없어요. 하야부사 샘플인데 하야부사 네. 샘플. 그게 다 해도 10g이 안 되는 양이고 그거를 가지고 왔다는 것도 신기해요. 딱 그만큼 그렇죠. 가서 그만큼 가지고 온 것도 참 신기해요. 이왕에 가지고 올 거 많이 가져오지. 일본도. 근데 이번에 미국이 나사에서 가져왔죠. 베누라는 소행성에 가가지고 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폴로에서 가져온 샘플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아폴로 17호에서 가져온 건데, 맨 왼쪽이 가장 나이가 젊은 토양,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성숙한 토양을 나타나는데요.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예, 그림에서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은 입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많으면 더 작은 고와지는 입자들이 많은 거. 그래서 그림의 A는 보시면 16mm 근처에 있는 애들도 꽤 많이 있죠. 네. 근데 가운데로 가면 걔네들이 거의 없어지고, 또 오른쪽으로 좀 가면 이제 아주 아예 고운 애들이 네. 더 많아지죠. 그래서 한 6마이크론쯤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60마이크론 정도를 네. 차지하는 게 되는데, 아폴로 샘플 가져와가지고 이제 채취해서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누가 젊은 애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오른쪽 사진이 현미경 사진인데, 맨 밑에 10나노미터라고 해서 막대기 하나 있죠. 네네네네. 그게 10나노미터 스케일입니다. 엄청 작네요. 10나노미터면. 그리고 그 위에 오른쪽에 흐릿하게 이제 경계가 있는 부분이 림이라고 써 있는 데가 알갱이의 경계선. 그리고 아래쪽이 알갱이의 안쪽이다. 라서 아니는 아니고 여하튼, 그래서 알갱이의 안쪽이랑 경계선을 보시면 경계선에 되게 특이한 아주 작은 그런 거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검은 점들이 쪽쪽쪽쪽쪽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철입니다. 철. 아, 철이고, 너무 작은 크기의 철 구슬들이 우리로 따지면 모래의 겉표면에만 쟤들이 코팅이 쫙 돼 있는 거예요. 아. 지구에는 없습니다. 달에서 가져온 샘플에서 저렇게 저런 걸 발견했는데, 이게 왜 생겼냐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네. 그랬더니
고에너지 입자들이나 마이크로로이드 임팩들이 충돌을 하면 아까 알갱이를 순간적으로 녹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녹이면 그 안에 있던 철들도 같이 녹으면서 베이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순간- 기화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기체가 되는구나.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철도 끌어오르는 그런 거 거죠. 끌어올려서 기체가 그래서 되는 거죠. 걔들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위에가 뚜껑이 식어버리면 그냥 거기 갇혀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알갱이의 표면에만 저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나노 크기라서 나노 페이즈 아이언 NPFE라고 이렇게 씁니다. 나노 페이즈 FE구나. 네. 그래서 얘들이 달 표면을 암화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더 어둡게 만들고 스펙트럼을 보면 점점 더 붉은색으로 가는, 나이가 많은 토양은 더 어둡고 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힌트가 있었네 글씨에. 아, 그렇죠. 그러네. 아, 역시 센스가 있으시다. 오. 저 나노페이즈 아이언이 알맹이에 더 많이 있으면 나이가 많은 토양이에요.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입자 크기들을 분포대로 딱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이거는 샘플을 가져왔기 때문에 알 네. 수 있었던 그전에는 거죠. 몰랐죠. 그래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젊을수록 큰 입자들이 많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러면 그 입자 크기를 알게 되면 가서 샘플을 가져오지 않아도 달표면 전체에 대한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색깔과 어두운 정도는 광물이 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그러니까요. 받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온 게 입자 크기를 원거리에서 관측해보자. 원거리에서 먼 네. 거리에서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토양의 나이와 성숙도가 어떤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려고 하는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토양의 성숙도는 그 지형이 생성된 시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마가 있는 지형을 발견했다. 그럼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 그렇죠.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왜냐면 궁금하죠. 지질학적인 역사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입자 크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젊은 애야, 아니면 만들어진 지 오래된 애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툴이 될 수 있죠. 그게 또 지형이 생성된 시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에 누적돼 있는 크레이터들의 누적 분포를 우리가 보면, 왜냐면 크레이터는 안 없어지니까. 그렇죠. 달에서는 안 없어지니까. 그럼 과거에는 크레이터가 많았다, 큰 애들이 많이 떨어졌다, 네. 아니면 가까이 올수록 큰 애들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구와 달 주변에 운석이 충돌했던 시간적 개념에서의 충돌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게 달에만 꼭 떨어지라는 법은 없으니까 지구에도 비슷한 개수로 비슷한 빈도로 떨어졌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천문년 김명진 박사님 오셔가지고 지구 위협 소형성 얘기하실 때도 아포피스가 뭐 2만 년에 한 번 온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저런 거에 데이터에 기반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을 관측했기 때문에 걔들을 가지고 개수 분포만 알아도 얼마나 많이 떨어질 수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 오, 그 전에는 달 표면을 관측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죠. 네. 달 표면의 이제 가운데 부분을 제가 일부 발췌해서 앞면을 보여드린 건데, 딱 보면 아주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두워요. 그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네. 있다. 네. 어두운 부분은 우리는 달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토끼 모양을 얘기할 때 그 어두운 부분이고, 밝은 부분은 우리가 고원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와 고원이 구별되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색깔 말고. 저 어두운 데는 크레이터가 적어요. 왜지?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큰 크기의 크레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고원이 더 과거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다가 더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바다가 생성된 시기는 대략 한 38억 년 정도, 39억 년? 네네. 요 사이에 대부분의 바다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큰 크레이터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1차 대충돌 레이트 헤비 범버드먼트라고 어. 우리가 하는데, 그런 시기가 있어요. 대충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대충돌의 시대를 적어보고 알아내는 네, 거군요. 언제 시기 이쯤이겠거니 라고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죠.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충돌 역사를 아는 게 우리 지질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지구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렇네요. 그래서 달 입자 크기를 알게 되면 더 세부적으로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토양의 그럼 입자 크기를 어떻게 알아내냐? 가지고 와서 채쳐보면 그렇죠. 샘플을 가져온다. 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폴로 샘플 가져와서 우리 입자 크기를 잰 거고요. 그래서 샘플 가져오는 게 있는데 그건 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네. 달 전체의 모든 지역을 다 가서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관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진을 찍거나 전파를 통해서 관측한다거나 하는 걸 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제 평광 관측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평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 그렇죠. 네. 그래서 평광. 멀리서 원격으로 토양의 알갱이 크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이제 평광 관측을 하는 겁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